자, 이번 주까지 해서 삼각함수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나가고 다음 주에부터는 아마 방정식 부등식까지는 내 생각에는 방정식 부등식은 우리 본교재로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거기는 본교재로 하는 걸로 하시고 됐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처음 거듭제곱근부터 다시 나갈 테니까 알겠죠? 1단원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고 제일 많이 강조되는 거는 무조건 얘기했다. 1단원이야. 2단원 아니야. 알겠죠? 2단원은 어렵게 나오면 다 같이 틀릴 것이기 때문에 2단원은 어렵게 나오면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근데 애들 다 똑같이 틀리니까 2단원 맞추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진짜 수학 얘는 잘한다 싶은 애 아니면 절대 다 못 맞추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아니까 2단원은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단원은 중간에 무조건 끊기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서 끊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험 범위 내용이나 시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끊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2단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개념책으로도 그냥 가볍게 몇 개만 좀 복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1단원이 겁나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림포스 책을 가지고 1단원을 2달 가까이를 하면서 1단원에 내가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일부러 힘을 쏟아부은 이유가 어쨌든 그거를 이해하는 게 목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목표라서 일부러 힘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 말은 곧 다음 주부터 내가 다시 1단원부터 처음 했을 때 너는 내가 뭐 어쨌든 처음 다시 듣는 친구들도 있고 너네도 오래돼서 까먹었을 거잖아 1단원. 또 2단원 쌓느라 1단원 뭐였지? 브레이크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해줄게. 됐죠?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릴게요. 대신 올림포스 좀 미리 읽어가지고 오는 건 도움 될 겁니다. 알겠죠? 올림포스로 한번 좀 했으니까 그거 좀 읽고 와. 알겠죠? 여기까지 그냥 몇 번 좀 읽고 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고 내가 토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구체적으로 어디 복습해오면 좋다. 알겠죠? 그리고 영상은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밴드에 이거 지금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한 달 아니야. 알겠죠? 너네 거는 내가 지금 무조건 다 무한대로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유튜브에 공개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조회수가 높긴 높은데 내가 봤을 땐 니네가 조회수 올린 건 아닌 것 같고 외부 유입자가 구독자 아닌 인간들이 눌러가지고 본 가능성이 커요. 몰랐구나. 나 이거 올림포스 이게 조회수가 제일 쏠쏠해. 하나 올릴 때마다 한 40 나와. 조회수가 이게 제일 쏠쏠해요. 내가 봤을 때 올림포스가 제일 쏠쏠해. 근데 내 생각에 이게 학교에서 많이 쓰니까 방과후 교재를 이걸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걸 많이 보고 애들이 학교 선생님이 하는 설명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검색해서 보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EBS에서 보든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우리 방학 특강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은 버리지 마. 5월달에 수요일할 때 다시 가져오게. 알았죠? 5월달에 수요일을 이걸로 먼저 빠르게 좀 살펴본 다음에 본교재 들어가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혈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세요. 자,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토학제 나오는 그래프들이 2개 나왔습니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외울 거는 외우시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 그래프가 왜 저렇게 생겼냐 그것만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교재는 37쪽입니다. 37쪽을 펴놓고 갈게요.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적고 있으면 바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적으면 바보야. 이거 못해. 그리고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 나오지도 않아. 물론 방정식 부등식 볼 때 필요하긴 해. 근데 대충 어떻게 생겼다만 알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충 어떻게 생겼다만 알면 되니까 잘 보시고 얘가 왜 그려지는지는 한번 보시면 정의부터 좀 가볍게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고 있는 요 친구의 정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됐나요? 그럼 니네 알고 있는 삼각비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에서만 나온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 그쵸? 우린 항상 삼각비는 여기서만 튀어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줬을 때 여기 있는 각 하나를 잡아주고 그때 나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잡아줬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싹코탄을 가볍게 읽으면 된다 이거야. 안냥냥 냥냥냥 이런 거는 가볍게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뭘 와우야. 자, 와우 했으니까 읽어봐. 사인 뭐분의 뭐야? 예? 사인 뭐분의 뭐예요? 여기서 그러면 딱 얘기해야지. 사인 뭐분의 뭐야? A분의 C요. 그치, A분의 C. 자, 재욱이 코사인 뭐분의 뭐예요? A분의 B고. 탄젠트 뭐였지, 서연아?
오케이. 밑변분의 높이. 그렇죠, 이거? 이거 기억하는 거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를 가지고 좌표로 표현하는 게 삼각함수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좌표로 표현해서 나타내 준 게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삼각함수의 측면에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난 지금부터 누구를 그릴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인 x라는 애를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사인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주면 좋은 거는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요 중심이 0,0이 되게 하는 원을 기준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뿅뿅뿅뿅 찍다 보면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여기 있는 얘 여기 있었던 얘,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애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당했을 때 각 점들을 기준으로, 즉 여기 점,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여기 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만 하는 영역이야. 외우는 영역이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점,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요 파란색 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여기 연두색 점을 기준으로 다 뭘 만들어버릴 수가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들을 다 그려봤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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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직각삼각형들을 다 그리면서 본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사인이라는 건 어쨌든 빗변분의 y값, 빗변분의 y값, 빗변분의 y값이에요. 왜 빗변분의 높이를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y들의 변화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좌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관건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y값들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괜찮나요? 그때 사인이라는 건 어쨌든 y값의 변화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0도일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도일 때는 y값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올라가. 그쵸? 그래서 몇 도가 될 때까지는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 몇 도가 될 때까지 여기 딱 몇 도야 이거? y값은 계속 켜져. 몇 도가 될 때까지? 그치 90도가 될 때까지 커져.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제한점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있는 90도에서부터 얘는 180도까지는 계속 내려오죠. 그쵸? 그럼 계속 내려가. 180도가 될 때까지는. 왜? 90도를 계속 더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8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 그때 y값이 얼마가 될 때까지 내려가냐면 안 만날 때까지 내려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생기지 않을 때까지 내려가. 그래서 얘가 내려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준점 180도가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더 안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각도가 늘어나면서 여기 있는 270도가 될 때까지 얘가 하염없이 내려가죠. 더 내려가지. 더 내려가. 몇 도가 될 때까지? 90도를 더 할 때까지. 그럼 180에서 90을 더 더하니까 몇 도야? 270. 그러니까 여기 270이 될 때까지는 계속 내려가. 그러다가 270에서부터 다시 원상복구를 향해 돌아오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요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360이 되거든요. 그럼 360이 되면 이때부터 다시 처음이 되죠? 그러니까 뭐야? 무한반복이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한반복이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사인 모양은 딱 360도까지 한번 끊어졌을 때의 모양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 모양이 무한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돼.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 이렇게 하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야. 사인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절대 못 외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저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모양만 기억해. 값은 조금 이따 알려줄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라는 게 지금부터 각도로 바뀌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그 y값은 실제 삼각비의 값입니다. 괜찮아요? 그때 그 삼각비의 값을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얘기가 된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로 코사인도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은 지금부터 내가 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사인은 결국 나는 빗변분의 뭐야? 빗변분의 뭘까? 밑변이지. 그럼 빗변은 어차피 계속 여기에서 봤을 때 원의 반지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빗변은 고정이었을 때 계속 뭐만 바뀌면 되냐면 밑변. 다시 여기 있는 x 좌표, x 좌표, x 좌표, x 좌표, x 좌표만 바뀌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계속 x들만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고. 그쵸? 그런 모양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출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코사인도 그래서 똑같이 그립니다. 됐어요? 그럼 오히려 뭐야? 얘는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커? 맞지? 그럼 여기에서 얘가 최대값.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90도가 될 때 얼마에 도달해? 0. 원점에 도달하지. 그러니까 90도일 때 갑자기 짤짠 하고 내려가. 여기 그래서 0도가 돼버려. 0이 돼버려. 90도일 때. 이해돼요? 그러니까 90도일 때 이렇게 되는데 얘 180도까지 간다 하면은 오히려 계속 왼쪽으로 더 가지. 그러면 값은 더 커지겠냐 아니면 작아지겠냐 정률이? 네? 얘 180도까지 갔어. x는 계속 왼쪽으로 가지. 그러면 커지겠냐 작아지겠냐? 계속 작아지지. 180도 될 때까지는 겁나 작아지지.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180도 찍었지. 그 다음에 재용이 180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90도 더 더해요. 근데 얘는 오히려 x는 이쪽까지 최대점을 찍었다가 최저점을 찍었다가 점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점점 커져요? 아니면 작아져요?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아니지. y값이 변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애초에 코사인은 계속 누구만 바꾸고 있냐면 밑변 x만 바뀌고 있잖아. y는 상관 안 쓰죠. 빗변 어차피 고정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x는 계속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응. 커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역전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270도가 될 때 딱 여기가 되었을 때가 다시 0이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 270도에서 다시 0이 된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360도까지는 하염없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한 바퀴 다 돌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똑같이 반복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아?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내리면서 여기 360이 되는 그 순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왜? 똑같거든. 코사인도 얘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돈 많이 듭니다. 괜찮아요? 처음 들을 때 머리 아파. 머리 아픈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이해되지? 아니야 정윤이? 다시 해줘? 네. 너 멍 때렸냐? 이게 죽으려고 내가 이거 멍 때리지 말라 했지 이거. 이거 멍 때리면 안 돼요. 한 번 납득하면 끝이야 이건. 이 그래프 모양은 납득만 하면 돼. 이 납득이 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멍을 때려. 안 돼 이거. 알겠죠? 나머지 둘은 괜찮죠? 여기까지. 너 이해됐어? 어느 정도요? 사인은 y좌표가 계속 변한다고. 그러니까 커지고 작아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코사인은 x만 바뀌는 거잖아요. 밑변이 x니까. 그러니까 x가 왼쪽 오른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반복하면 된다고. 그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의 기준점은 동그라미 좀 치고 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값들은 다 이 4개. 그러니까 90,
180, 270, 360도일 때 각각 얘네가 얼마의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뀌게 되는 각의 기준점은 90과 180과 270과 36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4개의 점에서만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만 생각해주면 답이 나와요. 됐죠? 그럼 그거를 생각해주면서 답을 내주고 그 답을 내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특징 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특징 잡아봐. 얘는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하는 거고 얘도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가로선이었던 x죠. 그게 바로 정의역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땐 끊기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없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됐을 때 끊기는 부분이 없지. 그래서 첫 번째 밑줄,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면 밑줄 교재에다 똑같이 밑줄 그으면서 와.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제한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의역은 제한이 없다는데 문제는 치역 y값이거든요. 그때 y값들은 여기 있는 세로를 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세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여기에 사인만 보더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90도일 때 인생 최고점을 찍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날아가면서 270도에서 최대치의 나락을 찍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가지. 다시 뭐야? 얘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소리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코사인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나는 잘 나갔어. 그러니까 뭐야? 계속 나락가죠. 그러니까 계속 나락가다가 인생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올라가면서 회복하잖아. 인생 회복하잖아. 딱 니네 인생 그래프 같지. 잘 되는 순간이 있으면 분명히 나락가는 순간이 있고 나락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 오죠.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냐 아니면 잘 못 잡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쵸? 니네 앞으로의 인생은 그걸 잘 잡는 사람이 승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럼 얘네들은 뭐야? 제한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제한이 있네. 그래서 치역은 동그라미. 그래서 치역은 뭐가 있냐면 제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적어와. 그래서 치역은 제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제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제한값을 찾아주는 게 필요했고 그러니까 어디서 제한이 됐느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포인트를 끊어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디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면서 봐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제한값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줄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y값의 인생 최대치를 찍는 순간 다시 뭐야? 여기 있는 요 점이 될 때 다시 원의 반지름이 될 때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x의 입장에서도 인생 최대치를 찍는 순간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다시 원의 반지름이 되는 순간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인생 최저치를 찍는 순간은 여기죠. 뭐야? 반지름만큼 아래로 내려갔을 때예요. 괜찮아요? x도 반지름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최대 최소는 반지름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반지름의 값은 어차피 동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그래서 걔네들을 기준값으로 우리가 설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그 제한적인 숫자를 통해서 반지름이 1이 되도록 하는 원으로 한정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반지름을 R로 잡아도 어쨌든 분모로 똑같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날라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날아가니까 그래서 1인 원으로 우리가 한정하자. 그럼 뭐야? 반지름이 최대 최소를 나타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로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제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는 원의 반지름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냐면 제일 시험에 잘 많이 나오는 거. 꼭 이렇게 로그 함수, 지수 함수도 계속 그랬잖아. 범위 제한하면 못 찾으라 그래 계속. 뭐 너는 그럴 수 있다 쳐. 야, 내가 얘기했지. 대수할 때 얘기했지. 아, 이거 대수지. 일단 할 때 내가 얘기했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범위 딱 끊었어. 그 순간부터 얘는 뭘 찾을 수 있다고? 힌트를 좀. 머릿속에 좀 넣고 가라. 최대 최소. 오케이.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요. 됐어요. 처음 듣는 표정이다. 너 있었다 그때.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았는지 그거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사인 코사인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구하는 거 되게 쉽거든. 왜? 최대값을 딱 생각해봐. 1일 때가 제일 크겠냐?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크겠냐? 1일 때가 제일 커. 그래서 최대값은 1이야.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앞에 뭔가 다른 게 곱해져 있다면 사인이 1일 때 그 값을 찾으면 돼. 땡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최소값은 누가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아요. 그럼 최소값? 얘예요. 이렇게 연결하라고. 겁나 꿀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수로그 함수처럼 막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잘 보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연결해주면 되고 이 두 번째 내용이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동그라미만 치고 가자면 이거야 이거. 그냥 2파이라는 요 숫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때 앞에 있는 주기 밑줄만 그어주면 되는데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세한 거는 내가 그때 성질 들어가면 알려드릴게요. 아마 토요일 알려드릴 것 같은데 토요일에 성질 들어가면 알려줄 텐데 여기 우리는 주기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으시고 주기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는 단순하게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주기는 이겁니다. 주기는 요겁니다. 주기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세요. 반복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복하는 그 기간을 찾아달라는 거야.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순간 찾으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파이라는 거를 얘기해줬을 때 파이는 각도거든. 너네 둘이 얘기해봐. 파이는 그냥 외우면 돼. 재웅이 파이는 내가 몇 도라 그랬어요? 180도야. 그러니까 180에 2배 해주면 36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60도를 기준으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왔지. 얘도 360도를 기준으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그러니까 뭐야? 360도 사이의 간격이 얘네들 사이의 반복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60도 2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2파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찾아주면 되겠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지금은. 됐습니까?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래서 3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요. 반드시 주기 물어보는 거,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겼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겼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그러면 우리 사인과 코사인 봤어. 삼각대 하나 남았지. 누구? 탄젠트 남았지. 탄젠트를 볼 건데 야 봐봐. 탄젠트는 요걸로 보면 더 이해 안 되거든? 탄젠트는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딱 그냥 한 번에 딱 이해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집중해야 돼요. 멍 때리면 얘는 끝난다. 탄젠트는 금방 끝난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까? 뚜뚜뚜뚜뚜뚜뚜뚜 왜 지우개를 지우면 지울수록 뭔가 남냐 계속. 정렬스? 탄젠트는 모분의 뭐예요? 예? 탄젠트는 모분의 뭐예요? 표현문의 밑변분의 높이죠. 그러면 이 원을 그리고 봤을 때 짠! 이렇게 원을 그려서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으면 모분의 뭐를 구하라는 게 우리가 탄젠트로 얘기하는 거냐면 짜잔! 이거 구하라는 거지. 와닿아요? 난 와닿지 않아. 그쵸?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 아니야? 쟤네들의 비를 니네가 일일이 찾을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대부분의 시중문제집은 저따구로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하물며 교과서도 저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거 어쩌라고 이런 느낌 받아. 근데 탄젠트는 오히려 그거 기억하면 편해요. 니네가 그 특수각의 삼각비라고 해가지고 탄젠트 30, 탄젠트 45, 탄젠트 60 그거 구하는 거 기억나요? 그 값 뭔지? 탄젠트 45, 탄젠트 30, 탄젠트 60 기억나니? 그건 기억나야 될 텐데 공수 2에서도 했는데 앞에 없어. 앞에 없어요. 아니 니네 특수각의 삼각비 기억나냐고. 중3 때 한 거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사인 값은 뭐뭐뭐고 코사인은 뭐뭐뭐고 탄젠트는 뭐뭐뭐다. 그거 기억나지?
자, 기억나는 애들은 조용히 하고 정유리 탄젠트 30은 뭐분의 5예요? 30이요? 응. 아니? 재용이 뭐야? 3분의? 서현이는 너 나한테 배웠지? 뭐야? 탄젠트 30. 2년 돼가지고 까먹었나? 3분의 루트 3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배우라고 그랬냐면 그냥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루트 3을 곱해가라 그랬잖아 내가. 탄젠트 30이 루트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리와 한 개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루트 3을 곱해서 가라 그랬지.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야. 다시 얘 점점 커져요 아니면 점점 작아져요?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것만 눈치채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점점 커져. 얘 점점 커져. 얘 점점 커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우린 이미 알거든. 탄젠트 90 값이 있다 아니면 없다? 탄젠트 90 있다 그랬냐 없다 그랬냐? 우리 중학교 때. 없죠. 얘 무한이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 없거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내가 0에서부터 90까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닥 잡아줬을 때 그럼 90까지는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90까지는 어떻게 돼? 그냥 하염없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죠. 근데 절대 90도일 때 값을 안 가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쪽으로 잡아줬을 때 얘가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 90도까지의 각을 얘기해 준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반대로 내려가니까 4사분면 쪽이겠지. 그럼 우리 4사분면에서는 탄젠트는 플러스라 그랬냐 마이너스라 그랬냐 재웅이? 탄젠트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 아닌데? 그치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얘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제부터 밑변분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좌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높이가 마이너스이고 여기 있는 밑변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분의 마이너스가 돼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죠. 맞나요? 내가 이렇게 외우면 훨씬 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하염없이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계속 작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계속 아래로 나락을 갔죠 얘가. 그러니까 계속 아래로 쭉 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동일해요. 여기 있는 얘가 되면은 또 마이너스 90이니까 값이 또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잘리게 되는 기준점은 90도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90도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하나의 간격을 잡아주는데 이 잘려져 있는 두 개의 간격의 기준으로 여기 사이의 그래프가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을 거라는 건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여기도 똑같이 그려질 테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그려질 테니까 저 그래프가 계속 반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오히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의 관계를 이용하면 오히려 그래프를 추론하는 게 편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 추론이 훨씬 그래서 편하니까 여기까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성질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성질을 좀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 뭐냐? 여기.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줘야 되는 건 오히려 얘네들은 값이 안 되는 x가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값이 안 되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칠 건 바로 누구냐면 정의역은 누구만 아니면 되냐면 동그라미 2분의 파이만 아니면 돼요. 그럼 2분의 파이에서 파이가 180이라며. 그럼 180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는 몇 도인 거야? 그래. 90도가 되는 애들은 다 안 된다는 거야. 앞에 거는 어차피 회전수니까 관심 없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90도만 아니면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의 이름은 90도만 아니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90도가 아닌 거를 기준으로 두 번째 얘기해 줄 수 있지. 오히려 얘는 하염없이 올라가고 하염없이 내려가니까 y는 제한이 있다 아니면 제한이 없다? 얘는 하염없이 올라가고 얘는 하염없이 내려가. 얘는 다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밑줄? 그래서 얘는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 기억해. 끝났어요.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제한 없지? 최대 최소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제한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밑에다가 적어줘. 그래서 탄젠트의 최대 최소 구하라. 무조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범위 제한해주면 모르겠는데 범위 안 제한해주면 무조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최소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얘네들이 반복하는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면 되지. 그럼 90과 마이너스 90 사이의 간격입니다. 얘 큰 걸 작은 거 빼보면 되죠? 몇 도야? (90에서) 마이너스 90 사이의 간격을 재봐. 몇 도야? 180이잖아. 큰 걸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180이라고. 그러면 180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180은 뭐라고요? 파이라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파이라고. 그래서 주기가 파이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인 이유는 180도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이제부터 파이라는 거를 많이 쓰지 180도, 60도, 90도 이런 거 안 쓴다 그랬죠. 그러려고 내가 맨 처음에 호도법 알려드린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도로 썼을 때는 이렇게 좌표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 파이라고 쓰게 되면 파이는 어떤 하나의 실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좌표 평면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파이를 갖다 쓰는 거예요. 파이는 실수를 인정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다 그래프 그리려고 꼼수 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수학자들이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건데 뭐 어쩔 거야. 우리가 거기에 토달 것도 아니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토달 건 아니니까 거기까지 생각해주면 되고, 얘네들은 그냥 읽어보는데 중요한 건 여기 밑줄 점근선만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점근선은 오히려 안 되는 애. 그러니까 38선처럼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애인데 그 38선처럼 지나갈 수 없는 아이는 90도가 되는 아이들이죠. 그쵸? 그래서 90도가 되는 아이들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프 다인데 어때요? 이게 그래프 다거든?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귀엽죠? 이렇게 들을 때는 할만하지? 아니야? 정리를 어때?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조금 귀엽나요? 안 귀여워요? 이해는 되니? 네. 재웅이 여기 이해는 돼요 이거? 이해했어요? 내가 얘기했지? 외우지 말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 이거 일일이 다 외우고 있으면 바보야. 알겠죠?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외우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43쪽으로 갈게요. 오늘은 이 두 개의 개념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풀겠습니다. 오늘 이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너네한테 오늘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는 애초에 내주지도 않았고 숙제도 없을 겁니다. 교재에도 없고요.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는 없고 그냥 식이랑 친해지고 여기서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그것만 명확하게 구별하고 넘어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앞에 보세요. 자, 기본 유형 7번에서는요. 하나 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딱 하나만 적어. 한 줄. 딱 한 줄. 한 줄 한 줄. 다른 거는 솔직히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얘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최대 최소는 솔직히 공식 안 만들어도 돼요. 최대 최소 갖고 하라는 거는 솔직히 내가 제일 답답한 건 니들 선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항상 내가 여기서 꽤 오래 했으니까 공부를 꽤 오래 했으니까 니들 선배들을 많이 봤잖아. 니들 선배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말라는데 꼭 외우는 차마 닭대가리라고는 못하겠고 꼭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진짜 속 터져요. 외워버리면 저렇게 식 변형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린다고. 외우지 마. 알겠어요? 외우지 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거 알려줄 테니까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세요. 알겠지? 내가 이거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해봤거든? 심지어 학교 기출문제도 다 적용해봤거든? 다 돼. 그러니까 믿고 써. 그냥. 알겠어? 내가 다 적용해봤어. 내가 요즘 문제 많이 풀잖아요. 니네 이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문제집 다 미리 풀잖아. 그리고 저기 아빠 애들 것도 다 미리 풀고 기출도 이번에 다 풀었어요. 학교 기출도 다 분석해놨고 그거 내가 싹 다 줄 거야. 니네 시험 대비 시작할 때. 주말 보충 때.
알았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빠지지 마세요. 4월 달에는 일요일 아침이야. 알겠죠? 그래도 너무 아침은 아니에요. 너무 아침은 기합니다. 기아를 아침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2시? 1시? 이쯤부터 부를게. 알았죠? 12시부터 부를게요. 너네가 12시는 아닐 거고 쟤네가 12시일 건데 알겠죠? 너네 그러면 1시? 1시? 이쯤 되겠다. 그쯤 부를게요. 알겠죠? 4월 달에 내가 주는 문제들을 잘 봐봐. 내가 의외로 올림포스랑 우리 개념책에서 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기출문제에 적용되는 마법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업을. 됐니? 내가 약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기 대수는 좀 느끼는 게 많이 풀고 많이 틀려보면 뭔가 보여요. 내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가가 보여. 그걸 찾아. 알겠니? 그걸 빨리 찾아. 그게 대수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됐습니까? 대수 고득점 받으려면 확실하게 그걸 빨리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늦장 부리지 말고, 농땡이 피우지 말고, 숙제 지금처럼 아예 안 하지 말고, 누군지 말은 안 할게. 숙제 아무것도 안 해오는 못된 인간이 하나 있는데, 숙제 안 해오지 말고, 하라는 거는 밀리지 말고 하세요. 많이 안 주니까. 알겠죠? 숙제 많이 안 주잖아. 그러니까 해와. 오늘 21문제밖에 없어요. 다 이런 문제들밖에 없으니까 해봐. 알겠죠? 하나만 정리할게요. 정리 하나 합시다. 1, 2번은 이거 하나 정리하는 순간 얘 찾는 건 굉장히 편해. 바로 뭐냐면 주기입니다. 주기는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내가 딴 거는 외우지 말라 하는데 얘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거야, 이거. 첫 번째로는 y는 a 여기 있는 요 네모가 삼각비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삼각비의 기호고 거기에 괄호에 나는 mx 더하기 n. 보통 여기 1차식 주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2차식 주는 경우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1차식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첫 번째로 나는 여기 있는 네모에 나는 사인과 코사인을 넣어볼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는 y는 a 똑같이 네모인데 여기 있는 네모가 이번에는 누구로 내가 한정을 하겠냐면 탄젠트로 한정을 할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탄젠트로 한정을 했을 때 나는 여기 있는 mx 더하기 n 똑같이 k 이렇게 잡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내가 하나만 더 어떤 공식을 알려줄 거냐면 다 같이 통하는 통용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공식이냐면 주기 구하는 공식인데 그때 여기 있는 주기 구하는 공식은 보통 이렇게 외워요. 이 주기는 5분의 뭐로 읽냐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1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차항의 계수 m의 절대값 분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분자가 바로 뭐냐면 원래 주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1차식의 절대값분의 원래 주기가 그냥 모든 식에서의 주기 구하는 공식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 통해요. 어떤 식에서든 다 통한 거고 수학자들이 그거 증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갖다 쓰면 돼. 알겠어?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럼 내가 이거 구별하는 이유는 알겠죠?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 다 몇 파이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몇 파이예요? 응, 둘 다 360도 기준 2파이야. 야, 오네들은 바로 대답하는데 왜 니들은 대답을 못해? 이씨, 아까 내가 얘기 안 했어?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몇 파이? 그래, 360도 파이로 바꾸면 그래, 그거라고 360도라고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순간을 기억하라고. 그게 딱 360도일 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됐어요? 주기 2파이고. 자, 정유리. 재웅이까지는 됐으니까 니만 얘기하면 돼요.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몇 파이라고요?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뭐야? 난 아까 40분 동안 뭘 설명했니? 재용이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뭐야? 80. 그래 180도 뭐야?
그러니까 뭘 말씀? 그냥 그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야? 180. 그러니까 그걸 파이로 표현하면 뭐냐고. 그냥 파이. 그래 이거 됐어요? 그러면은 탄젠트일 때는 파이고 사인과 코사인일 때는 2파이야 원래 주기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 주기 만들어 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얘 사인과 코사인은 그래서 원래 주기가 2파이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차항의 계수 m의 절대값으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은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는 원래 주기가 파이인데 이 파이를 나는 1차항의 계수 절대값 m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이거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체크할 건 좀 체크해주고 넘어가고 머릿속에 넣을 건 좀 넣어가세요. 얘는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주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최대 최소까지는 외우라고 안 할게. 주기는 외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적용해서 7번 문제는 금방 푸는데 그거는 쉬는 시간 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까지 쉬었다가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갑시다. 후배 관리 안 함? 후배 관리 안 해? 그러고 보니까. 저요? 너요. 니네 후배들인데 관리 안 함? 응. 저희 학교예요? 니네 중학교 출신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가봅시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1번 y는 그래서 2분의 1의 코사인 2x라고 줘줬을 때 첫 번째 간단하게 뭘 찾아볼 거냐면 주기 찾아볼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주기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그럼 여기서부터 얘 주기를 구해봐라. 그럼 얘 주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제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있지? 얼마?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얼마? 2. 그러니까 2의 절대값 2분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원래 코사인의 주기 얘기해주면 되죠. 원래 코사인의 주기 몇 파이? 야! 코사인의 주기 몇 파이? 2파이. 이거 쓰라고. 그러면 2파이를 2로 나눠준 게 얘의 주기니까 그래서 주기는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가볍게 이렇게 해서 봐봐. 그럼 최대값은 늘 기억하세요. 최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최소는 사실 저기 있는 코사인의 값이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찾는 건 편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하자.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걸 알고 있다.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한다. 마이너스 1에서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아까 왔다 갔다 거린다고 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제일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2분의 1이랑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최대값은요 1 넣었을 때니까 1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최대값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요. 끝났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인도 똑같을까? 사인도 같을까 다를까? 사인도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비슷하게 흘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주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의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인의 주기는 원래 내가 사인의 주기를 가지고 있었던 애 2파이를 나는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로 나누면 되겠지. 얼마? 3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주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대값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최대값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사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돈다는 것만 알고 있기만 하면 되니까 사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요? 사인도 똑같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돈다는 거 알고 있어.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최대값은 1 넣었을 때가 크겠냐?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크겠냐? 1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1이랑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 아니지. 그냥 여기 사인 전체가 1일 때야. 그러면 1이랑 2를 곱해준 게 끝이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2.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맞아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최소값은 정률이 얼마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다고? 그래 마이너스 1. 그럼 저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요? 왜 마이너스 3이야? 야 이것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인 전체가 이거라고. 그쵸? 그럼 여기 2랑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여기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이 사인 2라고 주어져 있는 저 네모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네모 전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모 전체를 마이너스 1, 네모 전체를 1로 취급했을 때 나오게 된 나머지 값들로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지금은 좀 일부러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적으면서 와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이렇게 찾으면 되고 탄젠트도 하는 방법이 같을 거 아니면 다를까? 같아요.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탄젠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그럼 잘 들어. 일단 질문.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그러니까 탄젠트의 최대 최소는 개나 져버렸다.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없으니까 결국 나는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동그라미, 나는 여기 있는 주기만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주기 찾는 공식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식에 집중해서 답을 유도하면 되는 것. 맞죠?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탄젠트 위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눈다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x의 개수가 2니까 2로 나눠주면 돼.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탄젠트 주기 얼마를? 파이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2분의 파이. 이게 주기예요. 최대 최소는 없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공식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아? 이거 겁나 유용합니다. 이거 안 외우면 바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저거 안 외우는 건 바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을 준비하고 어쨌든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느냐? 자, 그럼 8번.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똑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별건 없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건 없어요. 잘 봐. 얘는 좀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필기노트 드렸으니까 얘는 이따 필기노트에 똑같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질문. 이 문제가 나오는 순간 평행이동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물어볼까? 지수로그 함수할 때도 가볍게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퀘스천 질문이나 한번 던져놔 봅시다. 오늘 유난히 집중 못하는 한 인간한테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누군지 알죠? 나다 싶으면은 대답하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어. 시선이 자꾸 가네. 알겠죠? 너 왜 세상을 갑자기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어? 너 왜 갑자기 세상을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어? 질문. 야, X축으로 평행 이동해. 그러면 그 X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을 X에서 더하라 그랬어요? 빼라 그랬어요? 빼는 거고 Y축으로 이동한 정도는요? 더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잘 봐. 3sin X인데 이걸 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시켰고 문제 계속 읽어봐. 문제 줬잖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파이.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 그렇지. 그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낸 새로운 그래프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3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나는 여기 있었던 사인에 X는 그 정도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를 기준으로 X축으로 이동한 정도였던 파이만큼을 더해주면 된다고 아니면 빼주면 된다고요? 그치. 얘는 여기서 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한 정도였던 1은 여기 뒤에다가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서 어떤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내. 그때 이렇게 만들어낸 함수를 잘 봐. 보기만 해. 이따가 너네 어차피 똑같이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를 fx라고 하겠다. 됐어? 됐나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의 나는 첫 번째 뭘 구하라 그랬냐면 최대값 찾으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최소값 찾으라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주기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네 셋을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제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최대 최소라고 아니면 주기라고요? 아니요. 최대 최소가 더 편하다 그랬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 최소를 봤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나는 여기 가지고 있었던 사인값 있지. 이걸 전체를 네모로 잡았을 때 그럼 얘의 범위를 제한해주면 된다고. 맞아요?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사인은 항상 아무리 저따구로 X축으로 평행 이동하더라도 Y로 바뀐 건 아니니까 얘들의 값은 항상 고정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고정일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고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가 3네모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1차 함수에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네모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써줘도 된다고. 그럼 뭐야? 최소, 최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요. 이해돼요? 정리됐어? 그러면 최소를 구해봐. 얼마냐? 그러니까 뺏겨. 최소는 네모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져요? 1일 때 가져요?
그럼 네모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거기 1 더해준 게 함수값이지. 최소값은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얼마겠냐? 그래, 이렇게 찾으라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찾으라고. 재용이,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최대값은 그래서 4라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게 주기야, 주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마지막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주기인데, 그럼 나는 여기 주기는 그냥 뭐냐면 간격이거든.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봐봐. X쪽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저 간격이 바뀌어요?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간격이 바뀌니? 간격은 평행이동 하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기를 구하는 건 오히려 얘 평행이동하기 전이었던 y는 3 사인의 x 그래프에서도 어쨌든 구했던 이 간격이랑 동일할 거야? 아니면 동일하지 않을 거야? 같겠지. 맞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리든 옆으로 옮기든 뭘 하든 어쨌든 바뀌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는 3 사인 x의 주기를 구해준 거랑 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분의. 그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인의 주기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사인의 주기가 몇 파이야? 응, 그러니까 주기는 2파이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 얘 해보고 밑에 것도 해보세요.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하고 밑에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해보세요.
놓쳤는지를 잘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포인트를 놓쳤다면 어디 놓쳤는지 잘 보셔야 되고 얘는 식만 만들어줄게. 식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편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식 좀 만들어주면서 가는 걸로 출발합시다.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1학년 때 열심히 할 걸. 이거 좀 느끼지 않아요 지금? 안 느껴? 1학년 때 열심히 할 걸 이 생각 안 들어 지금? 그래요. 안 들 수도 있죠. 안 들어? 1학년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저요? 너요. 니 계속 멍 때리네 오늘. 어? 1학년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 안 들어? 내가 이러려고 이거를 샀어요. 어? 눈에만 안 쏘면 되잖아. 들어 안 들어? 네, 뭐예요?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1학년 때 열심히 좀 해야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못해도 괜찮아. 1학년 때 못했어도 괜찮아. 어쨌든 표현만 하면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표현만 하면 되니까 잘 봐. 니네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볼게요. 자, 질문. 어쨌든 식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라고 했으니까 식만 만들고 가겠습니다. y는 2 코사인 3x의 그래프라고 주어져 있는 저 친구를 일단 첫 번째 y축의 방향으로 뭐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랬죠. 끊어. 자, 그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무슨 이동까지 해줬을 때? 대칭 이동까지 해줬을 때 그렇게 해서 나타내주는 그래프를 fx라고 한다. 이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오, 요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일단 싹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섞였죠. 그러면은 내가 꼴리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라 그랬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요. 제발! 나는 이게 늦은데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락가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그래서 누구부터 할 거냐면, 그때 나는 여기 있는 y는 2 코사인 x, 3x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2 코사인 3x,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2 코사인 3x에서부터 나는 저기 첫 번째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주고요. 그렇지. 여기 있는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나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랬으니까 y축 평행 이동한 거는 그 뒤에다가 그냥 더하면 돼요? 아니면은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뒤에다가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쟤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2 코사인 3x에 마이너스 1을 더한다.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축 대칭 이동을 해주는 거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x축 대칭 이동을 해라 이거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x축 대칭 이동을 해봐. 그럼 x축 대칭한다는 거는 누구의 보호를 뒤집어 까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니까 x축 대칭은 누구의 보호를 뒤집어 까란 소리야? y의 보호를 뒤집어 까란 소리니까 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y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서 만들어낸.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y가 2 코사인 3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었던 것부터 없애주는 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양변에다 줘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양변에다 주게 되면서 y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잡아줬던 마이너스 2a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에 지금부터 잘 봐라.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저기 있는 제 각도가 3x예요. 여기 있는 3x는 각도입니다. 1차항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각도기 때문에 각도한테는 마이너스를 주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쟤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더하기 1로 바꿔라. 이렇게 된다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fx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fx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의 최대치에서 주기 찾는 거야.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찾아주면 할 수 있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정리됐어? 너 이해 안 되면 이거 오늘 집 가서 다시 봐. 알았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건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개념이 되게 많아요. 설명해 줄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거 하려면 지금 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답은 어쨌든 우리가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49쪽으로 가볼까요?
세 개 문제 정도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세 개 다 보진 않고 한 두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갈까요? 얘 한번 해볼래요? 20번. 얘는 그래도 쉬우니까. 자, 49쪽이 20번. 얘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시간은 3분만 드릴게요. 해보세요. 정유리. 니은 맞아요, 틀려요? 이유냐? 니은이요. 기억은 내가 안 물어본다 그랬고, 기억은 내가 풀어준다 그랬고, 니은. 틀린 거 같아요. 왜? 그럼 고쳐봐. 뭔데? 얘 주기는 그럼 몇 분의 파인데? 몰라요. 아니, 뭐야? 재웅이, 니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제 주기 고쳐봐. 그래, 3분의 2파이죠. 왜? 원래 얘 코사인 주기가 몇 파이라고 했어요? 파이 아니면 2파이? 그래,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럼 3분의 2파이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내가 외우라 그랬죠. 이거 외워야 돼요. 너 지금 머릿속에서 다 거부하는 것 같은데 거부하면 여기는 절대 닉게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원리 증명해줬지. 그럼 내가 분명히 거기에서 내가 외우라는 거 몇 개 있었지. 최대 최소는 안 외워도 되는데 내가 주기 외우라 그랬지. 무조건 주기 외우라 그랬지. 얘 주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무조건 2파이, 탄젠트는 무조건 파이. 이건 외워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안 외우고서는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외워.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 x의 개수가 3이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맞나요? 야, 그럼 서연이 디귿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아니지 않아요? 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딱 찍어봐. 둘 중에 하나야. 아니.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 넣으면 7 아니신가? 여기가 전체 1이죠? 아, 거기다. 그치? 코사인 전체에다가 1을 넣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헷갈리면 잘 봐. 얘가 네모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코사인 3x가 네모야. 그때 이 코사인 3x가 네모고 이 코사인 3x가 1일 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 3x가 1일 때 2 곱하기 4죠? 괜찮아요? 2 더하기 4니까? 그럼 2 더하기 4 해봐. 얼마야? 그래서 2 더하기 4 하면은 6이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최대최소 얘기할 때 최대최소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냐면 내가 니네 헷갈리면은 요렇게 생각해 볼래? 앞에 봐봐.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모든 아이들이 처음 할 때 되게 헷갈려하는 파트기도 하고요. 실제로. 됐니? 되게 머리가 이제 쪼개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쪼개지는 본격적인 파트인데 괜찮아요? 됐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이거 뭐야? 됐어? 저 캔 때문에 튕겼어. 됐어? 됐냐고. 됐냐고. 여기는 얘 헷갈리면 이렇게 봐봐. 그냥 항상 사인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애. 괜찮아요?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애. 얘네들을 그냥 짜잔 이렇게 그냥 바꿔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동일하게 쟤도 그럼 코사인 3x를 그냥 바꾸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는 내가 2에 코사인 3x를 그냥 다 네모라고 바꿔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2네모 더하기 4라는 1차 함수잖아. 괜찮아요? 그럼 이 네모에다가 뭔가를 계속 넣는다는 생각으로 가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네모에 계속 무언가를 넣는다는 생각으로 가고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네모가 코사인의 범위에 따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 그럼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x 앞에 누가 있든 관심 없어요. 그냥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찾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니까.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준 게 정답이니까 최대값은 여기가 1일 때. 그래서 2 더하기 4 해주면 되겠다. 그게 정답 6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기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기억을 들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부러 기억을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기억을 잘 보시면 되겠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물어보자. 자, 내가 만약에 어떤 fx를 mx 더하기 n이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1차 함수라고 칠게요. 그때 나는 여기는 1차 함수에서 나는 x 대신에 a. 그래서 fa의 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fa의 값을 찾으려면 여기 우리는 여기 있었던 x에 집중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x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맞죠? 함수 값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중2 때 배우니까. 그죠? 맞아? 아니야? 왜 멘탈이 나갔지? 빨리 다시 집으로 안 데려와 멘탈. 멘탈 어디로 보냈어? 어디로 보냈어? 빨리 다시 안 잡아와 멘탈. 왜 안드로메다로 보냈어? 다시 안 잡아와. 더 나가고 싶은데 저 오늘 더 나가면 머리 터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네가 봐도.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쟤? 하루 종일 사인밖에 안 넣었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구사리 먹었는데. 고사리? 학교? 하루 종일 집중 못하다가 하루 종일 욕 먹었는데. 아니 오늘 너 유난히 집중 못하는 건 맞아 지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집중 못하지? 보세요 여기. 여기 잘 봐. 다 왔어 이제. 그럼 여기 FA잖아. 그럼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은 걸 찾아달라는 게 여기 진짜 답이야? 아니 그냥 FA만 얘기를 하자고. 그럼 여기 있었던 식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란 소리야? 쉽게 생각해. Think easy. X 대신에 A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될까요? A. 그러니까 얘가 M. 거기에 우리는 X 대신에 A 곱해지고 거기에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N 더해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F3분의 파이라는 건 동일하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코사인 함수 나는 여기 있는 이 코사인의 3x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3에다가 x 나는 똑같이 3분의 파이를 그 x 자리에다가 넣겠다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집어넣고 거기에 누구 더해준 게 우리가 진짜 찾고자 했던 답이냐면 4. 됐니? 됐죠? 그럼 3들은 약분되니까 그래서 얘가 2 코사인 파이에 결국 나는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4 더해주면 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결국 뭐야? 코사인 파이. 이 파이가 180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180도일 때 코사인 값이 얼마인가? 그것만 확인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반원을 그려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반원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x축을 그려서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180도는 어디까지 갈 때냐면 여기까지 갈 때야. 다시 x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을 향해 갈 때란 말이야. 제일 작아지는 순간이 파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완전히 작아져. 그럼 코사인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얼마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죠. 맞나요? 1인 반지름을 기준 잡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4 더해준 거. 그게 정답이겠지. 그래서 정답 4 빼기 2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좋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은요. 차시 예고를 하자면 프린트 드린 거는 다 풀어오세요. 아마 내 생각에 다 풀 거야 그거. 알겠죠? 오늘 이거 한 개 다니까 이거 한 걸로만 낸 거니까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삼각함수는 꼭 집에 가셔서 확실하게 연습을 안 해오시면 토요일 날은 개념이 그냥 우수수 쏟아질 거예요. 필기노트에다 나 이거 같이 정리하면서 오라고 할 거야. 토요일은. 됐나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할 거고요. 너는 이제 수능을 생각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고 수능 생각 안 하면 버려도 되는 건데 너네들은 내신이 당장 있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거 말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건 무조건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머릿속에 다 놓고 가야 돼. 공식 16개거든요. 16개의 공식이 있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15개인가? 하여튼 공식 되게 더럽게 많은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 더럽게 많은데 외우셔야 되고 테스트를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알겠죠? 클리닉은 매주 월요일만 있으니까 월요일에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요. 알겠죠? 클리닉은 웬만하면 월요일이야. 너도 병원 잡으려면 월요일 빼고 잡아. 웬만하면. 알았어? 토요일 날은 클리닉이 없어요. 월요일만 있으니까 웬만하면 월요일 클리닉 빠지지 마십시오. 알겠죠? 토요일 날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